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아버님이 한 87세 됐는데 매일 추어탕도 드시지 곰탕도 드시지 거기다가 장어까지 드시는데 어머. 자기가 못 먹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먹는 식탐이 많으시나 생각했는데 식품 이야기를 듣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박을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큰 깨달음을 이제 효도에 한 발짝 이제 다가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그리 많지 않으시고 뭔가 경험을 하기 전에 예방 단계에서 조금 진짜 치아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네. 나도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많은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좀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 치아를 책임져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가디언즈 치과 대표 원장 정명준입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깜짝 질문을 하나 드릴 아, 거거든요. 예. 일본이 저희보다 고령화가 굉장히 한 10년, 15년 정도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고령자들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젊을 때 돌아가면 꼭 이것만은 해둘 걸 하는 이제 건강 분야에 어떤 분야일 것 같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거. 지금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첫 질문부터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저한테 물어보신 걸 봐서는 아마 치아 건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센스가.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왜 치아지? 이렇게. 맞아. 그 답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희들이 치아 부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급격하게 저희 사회도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치아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고요. 상병률, 유병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유병률 1등이 감기를 제치고 치주 질환이 되었습니다. 벌써. 와. 그래서 치주 질환이 가장 그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되는 질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서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이제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영양을 그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적절하게 영양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네. 구강 건조증 역시 노인들이 겪게 되는 굉장히 큰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또 구강 질환에 이어서 또 이게 고령이 되시면 이게 근육의 어떤 능력,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역시 우리가 먹고 삼키는, 씹는 능력, 섭식 연화 장애들을 동반하게 되면서 네, 네. 노인분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또 음. 저 요즘 좀 건조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요? 기자님? 아니겠죠? 사탕이든 껌을 가지고 다니세요. 사탕이랑 껌이요. 괜찮습니까, 원장님? 아, 예. 사탕이랑 껌. 사탕이나 먹는 껌 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항상 네. 주머니에 사탕이나 껌 이렇게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니시잖아요. 네. 아마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급격하게 당이 떨어졌을 때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이런 거 특히 산에 다니시는 분들 꼭 챙겨 다니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쓰러지시는 분이 발견됐다. 그럼 얼른 주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는 게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껌을 씹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안이 건조해지는 상황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껌을 씹어서 이 자극이 되면서 입안에 네. 침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식후에 껌을 씹는 것들이 저작 운동을 통해서 아까 섭식 연화 장애를 일으키는 근육들을 조금 발달시켜주는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입안을 자정 효과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탕이나 뭐 껌 같은 거에는 대부분 이제 당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껌 얘기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연로 하신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냥 입안이 구강이 좀 건조해지면은 껌도 괜찮은 건가요? 젊으신 분들이 입안이 네. 건조하다고 하시면 네. 이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진짜요? 그렇다면 혹시 그래요? 병원을 찾아가신다거나 아. 그러니까 타액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젊은 분들이 침에
분비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뭐 전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네.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저 같아요. 급 진단을 지금 예. 받은 것 같아서 원장님 예약 가능한가요? 예, 그럼요. 그만큼 이제 치아에서는 우리가 뭔가 단순히 이를 떠나서 뭐 구강 건강에서부터 뭔가 섭식이라든지 소화 장애까지 전반적으로 네네. 지금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심각한 어떤 병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되게 좀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겁먹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입안은 사실은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유익균과 뭐 유해균, 그 기타 등등의 세균들이 밸런스를 이루고 우리가 이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뭐 타액이 이제 분비가 이제 떨어지거나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안 좋은 세균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네. 세균들이 네. 이제 우리가 그냥 침을 통해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기도 반사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저하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이 침들이 이렇게 기도로 자기도 모르는 침이, 사이에 네. 들어가면서 그 아까 음. 말씀드렸던 그 침 속에 있는 안 좋은 세균들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폐렴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폐렴이 사망 원인에 꽤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망 원인의 1위죠, 폐렴이. 일입니까? 네네. 암이 아니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사망을 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사인은 대부분 폐렴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일본이라든지 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 수술을 잘 끝마쳤지만 중환자실에서 구강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세균들이 폐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환자의 회복 속도도 좋아지고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일본의 요양원들을 좀 많이 둘러봤는데요. 네네. 그중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우리는 구강 케어를 제일 잘한다. 이거를 내세워서 하는 요양원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이제 치과 예. 우리 원장님 같이 치과 의사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네. 하는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촉탁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치과 의사들이 실제로 관리를 해주는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긴 하거든요. 네, 아직 네. 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좀 아쉽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네. 치아가 저는 사실 잘 먹는 방법을 위해서 네. 예방 수단으로 치아를 참 잘 지켜야겠다라고만 음. 생각했는데 이게 심각하게 지금 굉장한 합병증이라든지 어떻게 뭔가 심혈관 손상을, 질환도 네, 질환을 지금 유발한다는 네. 생각이 네. 드니까 확실히 딱 경각심이 지금 아.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오늘 원장님 모셨으니까 한번 네네. 배워보고 싶은데 그 전에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치매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치매의 네. 원인 중에 하나는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아까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입안은 조금만 관리가 잘못되면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이렇게 맞아요. 그쵸. 되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들 이제 표현으로는 열려 있는 혈관이다 입안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세균들이 피가 나는 혈관을 통해서 세균들이 역으로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요. 노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제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조산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치아 건강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게 가장 오늘의 또 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네. 첫 번째로 양치질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단순하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네네.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어렵습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양치질을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없으실 거예요. 되게 어릴 때 이제 치과 충치 치료 받으면서 네네. 가서 원장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어, 모를 세워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예, 위아래로 닦아야 되고 네. 뭐 혀도 닦아야 되고 잇몸도 네, 닦아야 네, 된다 네. 정도만 이제 사실은 그쵸. 배우셨지 네. 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